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만날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희, 유현진과 주식 코치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오후 4시에는 재미있고 때론 심각하고 웃음 가득한 톡 속에 숨겨진 특급 정보,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그녀들의 콕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하락으로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내내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더니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강세를 보여줬죠.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확실히 많았죠. 지수도 보면 장중에 주춤했다가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다시 키우면서 양지수가 나란히 고가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시간에는 오늘의 잘난 주식, 못난 주식, 이상한 주식을 통해서 미래 주식, 일명 미인주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제 매일 4시에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잘난 주식들부터 저 윤희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난 모습을 뽐냈는지 오늘 잘주, 잘난 주식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아주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송하면서 현금 배당도 발표한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성장 기반에 대한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은 오늘의 두 번째 잘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잘주는 바로 DLENC입니다. 호호호, 호재로 웃음만 나와요. 네, 이렇게 호재로 웃음이 만발한 종목, 바로 DLENC인데요. 정책 호재, 에너지 강세 등 플랜트 수주 기대감까지 얹어지면서 더욱더 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채권당 관리 졸업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의 원전 주력 전원 활용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주말 내내 급등을 노리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 새로운 플랜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항공 날아올라?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에 방산 고문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 살펴봅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가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잘주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못주로 돌아서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은 주성 엔지니어링, DLENC, 두산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5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주 코치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으로 선정된 잘난 주식에 대해서 톡 나누러 떠나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잘주 5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네. 텐데요. 월요일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찬찬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조 다인경제 대표,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주성 엔지니어링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요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올해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전망이나 모멘텀이 좋으니까 지금 위치에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갈 때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시점에서 산다. 네. 전 반대입니다. 잘났는데요. 잘났으니까 팔아야죠. 보유자의 할 때다.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 예, 이거는 12,000원에서 14,000원대 안 보였으면 네. 지금 120일 동안의 평균값이 한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6,000원 정도면 다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실전 전략은 저라면 어느 선을 25,000원을 깨면 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나오나.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잘난 주식에서 막 급등하고 막 이제 우리 흥분하잖아요. 네. 네. 실제 위치 딱 보고 하면 단기 뭐라 그럴까요? 데일리 트레이더들의 영역이지 그 초보 투자자들 영역은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갔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이게 왜 갔을까?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와 연결돼서 네. 수주를 많이 받고 적자가 흑자돼서 1,000억 이상 나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라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걸 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했으면 같은 섹터에서 수주가 했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많이 못 간 종목들의 같은 업사이드가 더 업황. 있는. 예, 그런 걸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덕산 하이메탈이니 뭐 STI니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시세 차익의 영역. 그리고 오히려 사는 거는 그쪽 섹터에서 후발주를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지만 더 이상 오를 구간이 지금은 조금 막혀 있고 많이 좀 올랐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주성 엔지니어링이 눌렸을 때 좀 들어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눌렸을 때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22,000원 정도? 22,000원 네, 선이요. 2만 원에서 22,000원 정도. 음. 그런 한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변동하면 네. 이런 섹터들은 바로 죽지를 않아요. 음. 그러면 계속 흔드는데 최대 진폭은 한 3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그러려면 네. 거기에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13만 원을 치고 나가서 더 가져야 강한 모습을 되는군요.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치고 나가고 네. SK하이닉스는 한 13만 원 다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거 IT가 섹터가 이게 살아나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네. 보이네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은 철저하게 시가상위 종목들은 요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롱숏 펀드에 의한 그냥 변동성 전략과 오히려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오히려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하면 요새는 치 떨리는 장이고 박스에 갇혀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중소형단의 이런 순환 종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 초보자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 롱숏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랑 매도를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ETF 중심이나 헤지 펀드나 그 뭐랄까 추세 매매보다 그 롱 바스켓과 숏 바스켓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거 좀 쉽지 기계 않죠. 군단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아. 그거는 뭐 매매 차익 거래라든지 미결제 확정이라든지 파생 시장을 이해하신 분들의 영역인데 네. 초보자들은 그쪽 세상을 잘 모를 테니까 네. 오히려 대장주의 시가상위 종목들이 위가 갇혔으면 네. 이런 중소형주 단은 어떻게 되냐면 선수를 자꾸 교체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난 종목이 눈에 딱 보이죠. 네. 근데 딱 3개월 전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12,000원에서 26,000원 지금 거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더블 이상 간 거거든요. 그리고 122격이 높고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따라가면 10에서 10%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있고 수익률도 7에서 추가 남는 영역이 7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7에서 10% 했다고 파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라면 오히려 보유자용이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오히려 다음 타자를 찾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뭐 노릴 수 있는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요새 장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요새 장이 그냥 흥분해서 따라가면 네. 걸리는 장이니까. 여기 지금 따라올 때만 따라와봐 했는데 저희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내지는 네. 어디 손절 단가 자꾸 따라가 금액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저는 선택은 그거 안 따라가고 덕산 하이메탈이나 오히려 서울 반도체나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못 간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하이메탈, 서울 반도체. 네. 그리고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태양광도 했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주 친화 정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현장주의로 보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린이 꼭 그런 마음 생길 때가 그렇죠. 쥐약입니다. 쥐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니까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이나 주린 입장에서는 자꾸 나를 믿는 걸 팔아라 공포로 만드는 종목들을 오히려 찾으시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쁜 종목들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거는 거기 나쁜 종목에서 좀 찾아보시죠. 떨리는 종목들 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찾아보세요. 이따 못난 주식에서 찾아보는 걸로. 예. 못난이에서 어떻게 좀 예쁘게 끌어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눌린 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잘주 DLENC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책 호재랑 뭐 플랜트 수주 기대감 등 여러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가에 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네,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건설주들하고 조선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네. 일단 선거 끝나고 나면 뭐 계속적인 그런 건설 관련된 분양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 흐름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유가 강세 흐름이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섹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플랜트 쪽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GS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DLENC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수급도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자재 사태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건설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좀 올라. 사실 그 현대산업개발 좀 사건 터지고 났을 때 정말 조금 움찔했었잖아요. 건설주들이. 하지만 또 현대산업개발 뭐 다들 죽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주도 계속 더 받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대외 변수도 대외 변수지만 국내 정책적인 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랜트 쪽에서 좀 능력치가 있는 DLENC에 대해서 관심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도 주성 엔지니어링 뭐 최근에 심텍 이런 거 많이 좋잖아요. 기판주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들 이제 관심 갖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 안에서도 건설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현대 엔지니어링 들어온다고 이제 움찔했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뭐 현대 건설도 이제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듯이 뭐 악재를 다시 또 호재로 만들 수 있는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섹터는 뭐 내부적으로도 호재성, 대외적으로도 악재 아닌 약간 호재성 인식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LENC가 사실 이제 대림 산업에 더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DL이랑 DLENC로 이렇게 했는데 DL은 화학이고 DLENC가 이제 건설 아닙니까? 건설주들이 최근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건설주가 뭐 그냥 단순히 집만 짓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좀 유가가 오르면은 중동 쪽에서 막 이렇게 플랜트 막 보수 정비 막 하고 뭐 확장하고 이러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덜했었는데 뭐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좀 회복하는 흐름. 사실 건설주들이 실적이 그닥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되게 많이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주, 그다음 뭐 대외 변수 관련한 부분들. 사실 예전에는 조선주들이 유가가 오르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이렇게
이게 뭐죠? 석유 뽑아내는 그거에 그것 때문에 해상에서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부유시 그죠? 이렇게 뽑아내는 것 때문에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좀 유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건설이나 조선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견조한 것 같아서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망가졌던 종목들한테서 계속 좀 답을 찾으려고 시장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선 효과는요, 그러면? 대선 효과? 네. 뭐 그것도 누가 되든지 간에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뭐 약간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압력을 가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좀 마진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정비 사업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환경에서는 계속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DLNC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이제 최대 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 보니까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창성. 네, DLNC 잘주로 인정. DLNC는 왜 인정하시네요. 그러냐면 네. 저는 건설주는 이제부터 한 3년에서 5년간 주도주 섹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건설주 섹터가. 네, 이유는 저는 건설주는 현대건설, DLNC, GS건설 이거를 아파트 3대장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쟁을 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독일도 이제는 뭔가 러시아 의존도나 수국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벗어나려고 하겠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발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내수 쪽만 보지 말고 해양 쪽에서,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도 자본 지출이 늘어나겠죠. 해외 쪽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해외 쪽 같은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 그 다음에 DLENC,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해양 플랜트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중동을 건드려서 카타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상당한 에너지, 그러니까 3년 전에 2차 전지 같은 느낌이 저는 건설주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냥 사놓고 저 삼성동에 그 현대 그 건설 그 짓는 거 있잖아요. 그 50층짜리가 보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시고 오랜 시간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그 경험 느끼는 게 큰 수익은 트레이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시대적 흐름에 변화를 줄 때 싸게 사서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 중간 과정을 있도록 그냥 수면에 먹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묻어서 우리가 쭉 보유를 해가자. 오케이, 그거는 잘난 주식이지만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난 주식이고 DLNC도 잘난 주식이지만 DLNC가 지금 접근하기엔 좋다라는 시각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또 못난 주식을 살펴볼 텐데 그건 저 현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빼앗아간 못난 주식,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어렵다, 어려워. 현대차의 답답한 외침이 들리는 듯한데요. 러시아에 대한 미국 서방국의 초강력 금융 제재 소식에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의 실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도 신저가였습니다. 잠시 후 전략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못주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해운주들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다 하는데 흠슬라 약발이 다 떨어진 걸까요? 페노션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HMM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MM 미운 오리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못주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나 돌아갈래. 현대차에 이어 NC소프트도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한때 증권사 목표가가 127만 원에 이르기도 했던 NC소프트 연일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언제쯤 다시 황제주로서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NC소프트에 이은 오늘의 못주는 코오롱 인더입니다. 그들만의 잔치, 임직원 성과급 500억 원 지급이지만 4분기 어닝 쇼크 소식에 주가는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주주분들과의 잔치는 언제쯤 준비 중일까요?
네, 오늘의 모쪼 마지막 종목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목십자, 녹십자를 살펴볼 텐데요. 승인 널 기다리며 혈액 분액 체제. 미국 승인 지원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투자자분들, 승인 이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녹십자 오늘 못난 주식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 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 있을지 유현진과 주코치와 함께 못난이들의 힐링 토크 시작해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쭈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제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러시아에 맞아요. 진출해 있는 그 기업들도 참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제 이런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현기차를 더했을 때 5천억 원 정도의 지금 손해액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러시아 공장 영향을 과연 어디까지 조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7만 원이겠죠. 그래서 안 간다. 못 났다. 예, 그러면 그 못 상황이 간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합리적 상황을 네. 180도로 돌려봐요. 그러면 지금 날아가겠죠. 시프트 제자 이게 언제 풀릴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언제 그게 풀릴까요?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선언을 하면 오히려 제일 먼저 갈 종목이 현대차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만난대요. 네. 첫 번에 뭔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조금 미심쩍어요. 군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제가 스위프트 제재하는 거를 들여다봤어요. 네. 그 나오는 거를 좀 깎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우리가 과거에 네. 이란 제재라든지 예. 이게 나라 제재, 러시아를 통째로 제재하면 이건 문제 심각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차도 뒤로 쿠션 돌려서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을 제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독일도 또- 보면 가스나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게 추운 날 자기네들 자국민의 뭐라 그럴까 안전까지 네. 그것까지는 건드리지는 희생 안 못하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너는 이거 진행하는 과정 보면 일주일 안에 둘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종전선언을 하거나 중립지대에서 러시아 푸틴도 가만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면 거기에 나토 가입이라든지 네. 그쪽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나도 타협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갈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이 한 5일에서 10일 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네. 17만 원 단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만 겨준다면 이 상황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거나 타협을 보는 순간에는 한 20%짜리가 그냥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못난 주식들 중에 급락한 종목의 인덱스 바스켓 딱 보면 네. 그쪽 종목만 때렸어요. 완성차 쪽이요? 완성차 그리고 부품단, 현대차, 기아, 현대차. 현대위아 또 하나는 농심 같은 걸 때렸어요. 오리온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뭐냐면 제재?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라면값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자동차값 어떻게 받아? 그동안 그걸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점을 알았잖아요. 네. 그 원인점이 180도 개선됐을 때에는 반대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요. 해결됐을 때 이제 예. 바로 튀어오를 그럼 수 계속 있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못난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역발성 전략일 때는 현대위아, 현대차, 전 이럴 때 어떻게 보냐면 그런 걸 샘플링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X, Y축 Z 넣고 현대차, 현대위아나지 기아, 농심. 그리고 종가만 매일 그려요. 같이 예, 보시는군요. 종가만 그려다 보면 네. 어느 날 갑자기 저점에서 확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이제 매도 바스켓이 매수로 확 바뀌는데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렇게 바뀌는 순간에 어디서 속보가 나오든지 네. 어디서 뭔가 종전선언 나왔다든지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익은 이런 종목들은 인덱스 ETF니까 네. 20% 이상 안 줄 겁니다. 10에서 20% 그런 트레이딩 하는데 매일 삼각형 그려보다 보시면 타이밍을 잡기는 초보 투자자도 가능해요. 그래요? 네. 삼각형을 그리다가 추세가 전환될 때 들어가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먹을 때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삼성전자나 그 엔솔이 3월 10일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서 네. 그때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20개 종목은 그냥 기계군단에 의한 롱숏 시장이고 지수가 갇혔어요. 2600과 많이 가봤자 2800을 잘못하면 6개월 동안 그냥 왔다 갔다 막기를 지그재그. 또 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멍 때리기 6개월. 그러게요. 팔지도 못하고 예, 그냥 팔지도 계속 사지도 갖고 있는데 못하고. 수익은 안 나고.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장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그거보다 가벼운 단, 네. 중소형 단에서 잘 움직이는. 예. 그러니까 인덱스가 7에서 10%짜리밖에 안 주면 곱하기 2배나 3배짜리를 가벼운 쪽에서 찾는 장이지 네. 큰 싸움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운 해운 새끼라는 이제 지금 제목이 붙었는데 네. 제가 참아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예요. 네, 근데 이제 H&M 오늘 장에서도 뭐 해운주들 좋았는데 H&M 못 가더라고요. H&M 워낙 좀 좋기는 좋았어요. 최근에 좀 많이 최근에 올랐죠. 갔잖아요, 많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네네. 흥하해운이라든지 또 오늘은 뭐 흥하해운 페노션도 좀 맞아요. 네네. 오르고 근데 H&M은 조금 약세 보이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조선 쪽에서는 아까 현대차도 말씀 주셨지만 뭐 현대글로비스는 괜찮은 편이에요. 어떻게 실어 나르는 쪽이니까 네. 네,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H&M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작년에 너무 좋았고요. 네. 4분기도 뭐 사상 흠질나였잖아요. 네, 흠질나. 사상 최대치 나오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옛날에 많이 이제 물동량 이제 이런 선박잼이 많이 걸렸었는데 네네. 이게 살짝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잼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 러시아 사태 터지고 운임지수도 많이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네. 뭐 살짝 지금 빠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현대 상성이죠 옛날에 네. H&M은 약간 컨테이너 이런 쪽이 좀 특화돼 있고 페노션은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들을 많이 실어 나르다 보니까 오히려 페노션 쪽에 더 시장이 좀 되게 수요가 집중하는 더 흐름들이 높아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잠깐 H&M 쉬어가긴 하는데 오히려 이 조정이 좀 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요 사태만 풀리면 현대차가 튀어나가듯이 요 사태만 풀리면 뭔가 이렇게 수출이랑 관련됐든지 아니면 물동량이랑 관련됐든지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좀 튀어나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M도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조금 못난 주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뭘까 계속해서 봐야 관찰하면서 조금 좋은 시점을 좀 노려보는 전략 이런 네. 쪽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조금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그때 좀 접근하는 것도 좋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모아가는 전략?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항공으로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이게 너무 작년에 기업들 4분기 실적들 보면 전부 물류비 때문에 실적이 다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도 있었지만 뭐 비싸서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해운 기업들한테는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잘 풀리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소되는 네. 시점이라면은 오히려 H&M한테도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도 이 H&M도 이 사태가 벗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러시아군 뭐 철수했다라는 말 나오고 키예프에서 네. 또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벨라루스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일 괜찮을까요? 뭐 지금 사실은 그게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 크림반도 사태는 한 달 정도 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뭐 이번 주에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해외 변수 많이 봤잖아요. 뭐 러시아 뭐 변수도 많이 봤고 뭐 그렇겠지만 미국 시장 이번 주에 변수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고용 지표 나올 것도 청문회도 있고 의회 청문회도 있고요.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또 변동성을 또 한 몸에 받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서서 러시아가 정말로 뭐 합의점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모습이라도 나온다라면은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대차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왜냐면 현대차 정말 눌리고 눌렸는데 또 악재해서 한 대 더 오늘도 신저가 갈 맞았거든요. 줄 네, 한 대 더 몰랐어요. 맞았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풀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또 이제 러시아까지 터져서 한 대 더 맞았으니까
오히려 정말 아픈 주식이 나중에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기업들은 수출 기업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위프트 때문에 자금을 이렇게 혹시라도 못 받거나 또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가전이나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 사태 해결의 단초만 보이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흠은 저는 아까 똑같이 그 아시아나 항공하고 같이 볼래요. 네, 또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흠, 삼각형. 제트총. 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물류의 정상화 이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흠도 눌림목, 대우조선해양도 28,000원에서 한 24,000~25,000원대 눌림목,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의 가장 큰 맥점이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저는 네. 3월달 곧 4일날 네. 홍콩 좀 볼래요. 3월 홍콩이요? 네. 이제 3월 4일 정도에 전인대가 시작되고 양해. 중국에, 네. 그러면 우리가 홍콩에서 여러분들 여행 가서 인증사 찍는 순간에 흠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보다 20~30% 더 가 있을 많아요. 겁니다. SNS 그러니까- 올라가나 잘 봐야 되겠네요. 왜 그 홍콩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양회의 날을 알람을 해놔야 돼요. 중국이 홍콩을 개방 정책으로 가면요.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홍콩이 반도체나 모든 중간 거점에 이게 고급 같은 건 다 비행기로 물류를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홍콩끼리 하늘끼리 뚫리면 네. 이 리오프닝주는 이제 뭐 그냥 3월에서 5월 달을 그냥 내 세상이다. 예, 그런 감각이 나올 리오프닝 거예요. 내 세상이다. 그 시작점이 딱 우리는 연준이 또 파워장만 보잖아요. 저는 파워장은 이제 안 봐요. 이제는 예, 뭐 전인대에서 25bp 하든 50bp 하든 이제 다 녹아 있을 좀뭐 테니까. 이제 또 끝났죠. 반영이 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뭔가 서로 보이지 않는 얘기를 손에 나누네. 의해서 네. 이 리오프닝에서 그 문제가 되는 거를 여기서 푸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돈이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요때 기회로 중국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제통화에 러시아 위안화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서 전략적으로 키워보자. 이게 딱 타이밍이니까 미국도 제재가, 유럽도 제재가 왕창 들어가지 못해요. 네, 제한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기회를 잡고 너무 디지털 들어갔다가 위안화를 중국이 확 떠오를까 키워줘 봐. 버리면 이게 달러 패권에서의 큰 네. 그림이 어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제재를 하려고 그래도 하는 척,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스위프트 보면 네. 전체 28개국이 다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벌써 반대가 3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류, 리오프닝은 네. 우리 그냥 3월 초에 네. 홍콩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홍콩의 이제 전인대 시기에 SNS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HMM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해결되면 튈 종목이니까 못난 주식이지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알쏭달쏭 이유가 없다. 이상한 주식 저 진이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이상한 주식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꿈이 현실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기대 그리고 신작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기대감이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이상한 주식 다음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첫걸음이 꼭대기. 네, 최대 IPO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며 입성했는데요. 현재는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이상한 주식 마지막 종목은 계룡건설입니다. 똑똑, 저 여기 있어요. 탄탄한 실적, 안정적인 배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언제쯤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이상한 주식, 2주로 위메이드, LG 에너지 솔루션, 계룡건설 만나봤는데요. 이상한 주식 톡톡 속으로 저 진이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알쏭달쏭 이상한 주식 우리 지니 씨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세 종목이었죠. 위메이드, LG에너지 솔루션, 계룡건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이상한 주식으로 꼽아주신 분 누구시죠? 네, 이 종목이 그런가요? 저도 이상한 주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이더라고요. 네, 이상한 주식이죠. 정말 이상하죠. 1월달에 그렇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소폭혼란을 가져오더니 지금 이제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판 사람이 위너가 된 상황이죠. 진짜. 맞아요. 더 다들 이상 그- 위너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고 네, 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거 하셨어요? 네, 했죠. 네, 저도 팔고 팔았습니다. 저도 두 주 팔았어요. 저도 저도 성달 저도 시가에 두 주. 그게 이제 승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심한 상황이에요. 위너 지금 근데 이 이상한 주식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게 이제 파생시장의 롱숏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이 이상한 설계자들의 설계 구도가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LG 의미에서요? 에너지 큰 솔루션에 그림이 있었던 건가요? 예. 1월 27일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600을 깨면서 네. 삼성전자 71,200원 찍고 맞아요. 완전히 다른 종목 힘들었어요. 엔솔이 들어가면서 네. 다른 종목들을 급락을 시켰습니다. 눌러버리고. 제가 SGYH 좋아하죠. 네. 엔솔 꼭지 친 날이 위메이드 저점 에코프로라는 그 작년도 12월 달 저점 58,000원. 네. 완전히 세상이 반대죠. 그러면서 엔솔을 지금 40만 원인가? 오늘 그냥 40만 원이죠? 네. 네, 예. 이 정도에 마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자. 지금 이제 바겐 최저가일 때 세일이다. 사야 된다. 예. 이상한 바겐 주식 지금 세일. 사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장이 이제 지수단을 올리려면 아주 쉬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삼성전자 엔솔만 올리면 돼요. SK. 그거 올리기가 힘들어요. 세 가지 종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꾸 뭐 인플레이션이니 금리니 FOMC 예, 이런 건데 니네들은 그것만 봐 하면서 네. 우리나라 시장을 100으로 놨을 때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영국계 쪽에 아시아를 움직이는 블랙록 펀드들을 움직이는 애들이 한 30세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젊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 세 가지 종목만 올렸다 뺐다 하면 우리나라 시장 ATM기 만들 수 있다라고 그 텔레그램에서 노상 약 올리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40만 원 딱까지 빠진 다음에 3월 10일 날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코스피 얄밉네, 좀. 예. 그러면 엔솔을 40에서 5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게 보죠. 50만 원 정도 하면 10만 원이면 요게 한 25% 정도 에너지 네. 주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7만 1,000원이 지금 저점이 1월 27일도 그렇고 그때도 삼성전자 7만 1,200원, 1,3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7만 1,200원, 7만 1,300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500원이 선물 지수로는 5포인트나 7포인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수 4, 50포인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영향이 크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200개 중에 30% 에너지를 영향을 두세 개 종목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몰아서 영향을 주는 곳이.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네이버부터 18개 종목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저울 놓으면 차이가 예, 크니까.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엔솔이 들어갑니다. 세 개만 이제 움직이면 엔솔도 나라를 흔들릴 수 있는 거네요. 흔들 그러면 수 있는 거네요. 제가 헤지펀드 CIO 전략가라면 예. 3월 10일 전에 2차 에코프로를 27일 저점 찍었잖아요. 네. 이 종목을 급등시키는 거예요. 아. 위메이드를 급등시키는 거예요. 위메이드도 요새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둘 다. 요즘 오늘 네. 있어요. 그러면서 3월 10일까지 엔솔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3월 10일 딱 되면서 이걸 수익증 하나 한번 보시죠. 시장을 가지고 노네요.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펀더멘탈하게 뭐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네. 헤지 펀드, 그 ETF 펀드의 롱 바스켓, 숏 바스켓의 롱숏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것을 갖고 대표성 종목들을 이용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여러분들도 시장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 10일을 아까 디데이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위메이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3월 10일에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때를 좀 기점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좀 유튜브 좀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많은 내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디 내 주식 언제 올라? 내 주식 언제 올라요? 네, 내 이 말이요. 님이 현대차 보유 중인데 속 시원한 토크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네. 이모티콘도 정말 엄청나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읽어드릴까요? 지금 아이디 해바라기님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녀들의 콕톡 첫방 너무 고맙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4시에 놀러와 주셔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저희만 지켜봐 주세요. 아, 너무 좋겠다. 이거. 딱 여기 어울리는 네. 그 아이디죠. 다음 아이디는 내 주식 돌리도. 내 주식 가격 돌리도 돌리도, 이건 것 가격을. 같은데. 네, 종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좀 재밌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읽기가 약간 쑥스럽지만 유현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유튜브 댓글 그리고 종목 이제 구독, 좋아요 저희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네. 실시간 방송으로 그녀들의 종목 콕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현진 그리고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난 주식, 못난 주식, 이상한 주식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의 힐링 마무리 킬링 포인트입니다. 바로 미래 주식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죠. 미주야! 주코치들이 콕한 미주미주 미래주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조 대표님 미래주식 어떤 종목 뽑아주셨나요? 저의 미주는 KCC입니다. KCC.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가라고 그럴까요? 네. 주가는 싸게 사는 게 사야죠. 최고고. 그게 그죠. 진정한 고수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 그러면 다들 눈에 콧꼽아치고 다 사게 만든 거. 네. 작년 네. 11월 달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런 것들. 그럼 왜 KCC를 선택했냐? 네. KCC 떨어진 이유가 당기순이익 적자, 영업이익은 플러스 그러니까 났는데. 지난해, 네. 네. 그러면 그 원인이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 평가 손 부분이에요. 아, 맞아요. 투자에 예. 대한 손실. 그러면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오르면 되잖아요. 한국조선해양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설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사주 여기도 매입이라든지, 설계가.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이럴 때 제가 옛날 업계 했을 때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딜, 이런 주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매도자의 씨가 어느 단가까지 주가로 해서 몇백만 주를 어디에서 팔아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저는 팔아서 성과급 받는 이런 것들이 펀드 매니저, 법인부 이런 쪽 계통의 주로 업무들입니다. 네. 그러면 KCC가 급락하는 순간에 벌써 대주주한테 딜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관리 영업이요.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산 운용산.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가 크거든요. 조단위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해외 헤지 펀드 하나, 비펀드나 엄블렐라 펀드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게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냥 포장된 검은머리 외국인이 사주는 거에 들어오는데 자사주가 지금 다 사졌을까 안 사졌을까? 한 주도 안 사졌어요. 그래요? 1,000억만 사겠다고 선언만 했어요. 네. 그런데 선언하고 벌써 안 사지 않았다. 30만 원 아래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공시됐고 그게만큼 살 겁니다. 그러면 제 아이디어는 비싸게 사줍니다. 오히려요? 그럼 좋은 싸게 거네요. 사는 게 네. 아니라. 그거 왜 그러니까 파킹 시킬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비펀드를 벌써 샀어요. 투매 나올 때.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한 40만 원 넘기나 한번 보시죠. 그럼 자사주가 매입 완료됐을 때 40만 원까지 가나 첫 번째. 네. 그게 우리의 미주가 되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의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유가라든지 SOC라든지 중동의 변화라든지 네. 여기에 다 연결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건설주 이런 게 올라오면 같이 이것도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주가가 삼성물산은 13만 원, 12에서 13.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20%만 올라가면 네. KCC는 거기에 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예. 또 박진희 부장님의 미인주를 또 짧게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뭐 악재가 중첩된 한국전력을 골랐습니다. 네. 악재 중첩.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긴 했어요. 더 이상의 악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 작년에도 뭐 손실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동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손실 많이 봤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손실 많이 봤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씩 해결해주면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정책도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에너지원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지금보다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뭐 5조 손실에서 뭐 4조, 3조 이렇게 손실이 줄어들 때마다 주가도 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좀 많이 오르긴 했고,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한전은 좀 그닥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좀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역시 미래를 보고 뭐 당장 내일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길게. 미래를 보고 계속 좀 사 모으신다라면은 향후에 좀 원자재 가격 좀 풀리고 뭐 러시아 사태 풀리고 뭐 원전도 좀 어떻게 잘 되고 그러면은 조금씩 소실폭 줄어들면서 조금씩 턴해가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 개선이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애널리스트들 말을 다 믿지는 않는데 네. 뭐 당장 오늘 안 좋다고 그러다 내일 당장 바뀌는 것도 애널리스트들 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전의 실적은 사실은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계속 이렇게 전기료를 이렇게 부담이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엎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원전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발전 단가 좀 제한되면서 오히려 좀 이익 회복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이 미인주를 오늘부터 베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보다가 눌릴 때 좀 사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그 단가 생각하지 말자. 그냥 사 모으자. 그냥 사 모으자. 그리고 한전 나도 찬성. 찬성. 네. 오늘 찬성 많이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네. 다음 정부는 분명히 전력요금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것만 나오면 너무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죠. 네. 그런데 전력요금 소폭 인상만 나와도 한 20, 30%. 어쨌든 튀죠. 2만 1,000원, 2,000원짜리가 한 2만 8,000원, 3만 원 갈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는 보자. 이렇게. 네. 정책에서 정책에서 부장님은 KCC 어떻게 보세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KCC가 가지고 두 있는 분 짜신 거 상장사 아니시죠? 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KCC가 가지고 있는 상장사 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을 해도 KCC 삼성물산만 괜찮고.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원래 백기사 역할을 계속 해줬었고, 네. 근데 또 삼성물산이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이후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좀 움직일 수도 올라가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이 부분들. 러시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제 대선도 빨리 끝나야 되고 이제 얼마 그러면 안 이제 남았네요. 올라갈 종목들이 많네요. 정말 아까 저 이상한 주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가 싸게 주실 수 그 있는 이상한- 종목들이 정말 즐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설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싸게 주울 수 있게끔 지금 어쩌면 기회를 줬다라고 또 돌아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녀들의 종목 콕톡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또 대단하신 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또 모셨잖아요. 오늘 저희랑 함께 해보시니까 주코치님들은 혹시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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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뭐. 그냥. 그랬어요? 저도 좋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부장님은요? 저도 좋아요. 되게 예쁜 분들이랑 같이 하고 또 부장님. 젊은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네. 에너지도 많이 받고 저도 좀 생기 충천해가지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많이 나와서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저희가 이렇게 확답을 또 네,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아내야 돼서. 그러면 이렇게 저희 두 분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그리고 유한타증권 설레역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유현진 그리고 이제 주코치님들과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장 중에 이렇게 좀 거래를 하면서 피로함 느끼시고 좀 고단하셨다면 저희와 장마감 후 4시에 만나시면서 조금은 즐겁고 좀 알차게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코치님뿐만 아니라 윤희 씨와 진희 씨랑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계좌 스마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함께하는 힐링 마무리, 그녀들의 종목 콕톡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 유현진과 함께 장 마감 후 힐링 마무리. 종목 콕! 종목 콕!